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 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밥보다 책이 더 좋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9월이네요, 9월. 예, 아우 네, 확실히 좀 덜 덥네요. 저는 아직까지 더워서 네. 반팔 입고 왔어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여름이 가시지는 않은 느낌인데 그래도 9월이라고 하니까 성큼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이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콕콕콕 집어서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2019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9월입니다. 9월입니다. 네, 상반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실패를 겪으신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디딤돌 삼아야죠. 네, 이게 네. 떨어졌다고 이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슈추돌, 디딤돌을 삼아서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집 공채 2라운드 땡땡땡. 올해는 칩보하자. 올해 하려면 지금 땡겨야 되는 거죠. 땡긴다는 게 너무 전문 용어 아닌가요? 뭘 땡긴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 잡고 예. 예, 이제 고삐를 당기면 쓰나? 아무튼 네. 또 취업을 뽀개려면 뭔가 이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부터 최종 면접까지 싹 다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로 할게요.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9월이 됐는데 드론은 언제 오나요? 드론? 진짜요? 아, 네. 오,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항공법 때문에 좀 조율할 부분들이 좀 남아서 그렇군요. 네. 네, 자소서 이렇게 도착했고요. 제가 자소서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 이진기, 학력 서울 소재 4년제 재학 중이고요. 나이 25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인턴 합격하신 분이고요. 합격. 네, 합격. 향후 지원 기업은 동기업이죠. 한국도로공사나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덕이네요, 교덕. 네, 완전 교덕이네요. 네, 교덕, 네. 교통덕후. 네, 특이사항은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아, 역시 교덕. 대외 활동과 공모전은 각 1회, 그 외 직무 관련 경험이 없어서 자소서에 고객 응대 등 관련 소재를 작성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먼저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 이 체험형 인턴에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반 인턴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턴 끝나면 정규직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채용 전제형 인턴이 있고 체험형 인턴이 있어요.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험만 하고 가란 뜻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진 않고요. 향후에 이제 이수했을 때 그 공채 필기 때 좀 가산점을 좀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일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체험형 인턴을 많이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가산점 규모가 좀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뭐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가산점을 좀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체험형 인턴이 굉장히 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연 이 인턴을 하는 것이 다른 걸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재학생이라고 하면 휴학을 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이 체험형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막학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제 이수를 하면서 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면 좋지만 이게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학교에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또 선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프로필 내용을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백수 씨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인턴 후에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부분이 좀 고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바로 생각나던 게 그 왜 유병재 씨 짤 하나 있어요.
이렇게 다 경험 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우린 경험을 도대체 어디서 쌓으라는 거냐. 그렇죠. 그런, 신입은 어떻게? 네, 그런 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경험이 부족한 게 어쩌면은 취준생한테는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 경험까지 이제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강 쌤은 혹시 프로필 보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나름 이 분야에 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준비한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진기 학생이 지원하는 곳이 전부 교통 관련 분야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에 좀 지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좀 유리할까요? 네, 직접적인 기사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통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학이 토익 700점 이상 정도만 되면 일단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 외에도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여러 가지 NCS나 그 필기 전형 과정에서 이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철저한 또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외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교통 분야에는 IT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LG CNS라든지 이런 SI 업체에서도 이 교통공학 전공자들을 우대함에서 채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융복합과 관련된 산업에서도 이 교통공학 전공자들을 좀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공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도로공사의 기본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 분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좀 어떤 기업이고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고속도로의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사라든지 또 운영 유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하이패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 뭐 이러한 공공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뭐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경쟁률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확하게 100.5대 1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 뽑는다 예, 소리네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이면 뭐 공공기관에서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내가 원서를 넣었을 때 합격할 확률이 1%인 거잖아요. 네,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예, 그만큼 자소서 문항도 좀 까다로운 편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청렴성, 윤리의식, 책임감, 대인관계, 고객지향, 자신의 역량, 노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기술서를 작성하려 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죄다 얘기해봐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 항목을 좀 작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청렴성과 윤리의식은 직업윤리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정직, 그다음에 준법의식, 책임감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인관계는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팀워크라든지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고객 지향에 대한 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민원 업무를 많이 처리한다든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고객 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문이고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속한 팀의 성과 달성 및 개인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계획과 직무 역량을 바탕으로 시기별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라. 사실은 이게 체험형 인턴치고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이 항목이. 왜냐하면 이 직무 수행 계획서라는 것은 현직자한테 작성하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지원하고 있는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이제 경영 목표를 이해하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신 후에 그러한 역량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좀 학습할 것인지 역량을 쌓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자소서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진기 학생이 쓴 자소서는 두 분 다 이제 읽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네. 20자 총평 오늘 먼저 들어볼게요. 백수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순진하고 성실한 청년, 정은 가지만 매력은 글쎄요. 네. 보면은 정말 이분이 진정성이 있는 인재 그리고 성실한 인재라는 것은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약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좀 나이브하다? 약간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강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학도 치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하지만 자도서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일단 이 정도로 제가 평가를 좀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약간 좀 뭐랄까 걱정이 좀 많은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땐 잘 쓰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뒷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갑자기 드는 궁금한 점인데요. 네. 이제 문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항상 접하는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랑 아무래도 또 공학도 분들이랑은 어떻게 보면 글쓰기 역량에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서도 기대치가 조금 다른가요? 기대치가 다르진 않는데 평상시에 읽었던 그런 고만고만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학도라서 글 쓰기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도 별로 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래도 오늘은 합격 자소서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9월 달에 또 취준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저 오늘은 네. 호우는 생략하죠. 네, 그 이탈리아의 그 친구가 참 무례한 짓을 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녹화 시점이 그 시점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마상이 남았어요. 자,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 자소서 1번 항목이고요. 청렴성과 윤리의식, 책임감, 대인관계, 고객 지향에 관한 자신의 역량과 노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기술서를 작성하라 라는 자소서 1번 항목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진기 학생이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점이 좀 고민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 잘 썼을까요? 체험형 인터넷 지원하다 보면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체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진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도로공사에 채용 전제형 인터넷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 너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체험형 인턴을 통해서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좀 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 뭐 청렴성이니 뭐 윤리의식, 책임감이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진기 학생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들의 경험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뒷부분 일단은 고객 지향 부분 첨삭하면서 세부적으로 우리 진기 학생의 자소서를 어떻게 좀 앞으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 걸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응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어떤 협력사원들 그리고 내부 고객들을 또 응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고객 지향 능력을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친절한 사람들이 그러면 고객 지향을 굉장히 뛰어난 거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로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충분히 이 고객 지향적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이제 또 강쌤이 첨삭을 해줄 시간이 왔습니다. 합격 자소서도 과연 피를 흘릴 것인지. 아우 많이 흘려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이 부분 좋은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고객 지향과 관련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요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 뒷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어떻게 좀 용기를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두 갈식 문장까지, 여기까지가 두 갈식 문장인데 두 갈식 문장까지는 제가 볼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인데 여기까지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엄청 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을 줄이지 못하면 뒷부분에 구체적인 행동을 좀 강조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이제 하지만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부터 하면 잠깐 부끄러워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원자의 생각이에요. 팀원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나서야겠다. 그래서 약간 팀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이 나쁘진 않고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우리 지원자가 이런 좋은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행동한 건 결국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NCS 자기소개서에서 행동 중심으로 작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동이 너무나 요약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뒤에도 보니까 뭐 나름 뭐 구성적 측면에서 팀원들과 함께 만든 결과 나름 팀워크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이 항목은 고객 지향을 강조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워크적 부분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백수 씨는 혹시 뭐 작가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눈에 거슬린 부분이 또 있었나요? 저는 다른 단어로 대체됐다면 참 좋았겠다 싶은 단어가 부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왠지 모르게와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 이런 것들이 약간 상황 자체를 좀 애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확신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닌가. 아 그렇죠. 약간 애매해도 괜찮은 글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매함도 글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자소서, 역량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애매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고객에게 만족을 줬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전, 중, 후 이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가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고객 지향이라는 걸 강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열띤 설명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좋다는 걸 깨닫고 주변에 나와 같이 고생하는 팀원들에게 이러한 노하우를 전파하면서 이런 내용이라도 얘기했다고 한다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 적극적인 행동 전후에 고객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는 것도 좀 더 이제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어요. 그러면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한 줄을 만드는 방법이라기보다 캐릭터 설정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 사실 조성모 씨의 노래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죠. 되게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다양한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나의 캐릭터로 잡고 갈 것인가 설정을 해서 진짜 그 캐릭터가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확신에 찬 캐릭터를 설정하고 거기에 몰입했더라면 나의 모습 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지 캐릭터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열띤 설명을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어떠한 방법 등으로 더 고객에게 접근하면서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요 한 문장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지표들을 앞에, 중간에, 후에 한 두 개 정도는 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은 당당히 합격한 인턴 아닙니까? 네. 좀 잘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고 싶은데 또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긴 한데 그렇죠. 네, 어,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네, 어쨌든 한번 전화 연결은 시도해 볼 건데 근무 중이거나 뭐 이렇게 다 같이 식사 중이면 전화를 못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되셨나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우리 녹화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참 이 닭갈비 먹고 밥 안 볶아 먹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백수님이 대신 연기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네. 아, 그 전화를 백수님한테 연결. 아 네네. 아이고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진기 학생.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반갑습니다. 다스베이더입니다. 목소리 되게 조그맣게 전화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직장 상사분들 계셔가지고 네, 잠깐 통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혹시 강쌤 첨삭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아 보이는데 이거 수정해야 돼. 근데 지금 근무 네. 중이라 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되게 몰래 봤는데요. 네네. 후반기 공채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합격시킨 도로공사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합격시킨 거 칭찬하고요. 일단 네 제가 이거 가산점 이거 잘 활용해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개월 동안 인턴 생활 잘 하세요.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게 봤어요. 네, 갑자기 그거 현타라고 하죠? 네, 현타라고 느꼈죠. 자,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문제 의도도 파악했고 증명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쌤? 네, 나름 이 네. 짧은 글자 수 안에 구성적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네. 소제목, 두괄식, 상황, 생각, 행동, 결과, 어떤 배운 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짧은 글자 수 안에 일단 구성적 측면에서 들어갈 게 다 들어갔다라는 것은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그런 표현법들은 당연히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한 어떤 행동적인 부분을 고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글자 수를 줄이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글자 수와 관련해서 먼저 제일 줄여야 되는 거는 이제 조사를 좀 날려버리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뒤 문장에서 중복 의미를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자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글자 수를 또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것도 좀 이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뭐 이해 화답을 받을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배운 부분의 의미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너무 흡사하다면 이것도 날려버리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룬 결과, 만든 결과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만든 결과였기 그치, 때문에 더 그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반복적인 것들을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공채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NCS 필기, 그다음에 전공 필기에 해당되는 직무 수행 능력도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이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전공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필기 전형에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사전에 좀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다스베이더는 한국도로공사 체험형 인턴에 합격한 이진기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는데요.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유념해야 될 부분들을 한 가지씩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수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충분히 유능한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접근하세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려워지면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임감과 관련된 좋은 자소서를 썼는데 고객 지향으로 강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고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해당 항목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좀 둬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에 대한 고민보다도 어떻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에 대한 거를 행동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한정된 소재 안에서도 합격 자소서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그리고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뱀! 뺨!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축구 팬들은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제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어서 매일같이 리딩 연습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올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1,500명에서 2,000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를 듣고 싶어요, 정원 씨. 제 스토리를 찾아서 교환학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본인은 취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막 취업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을 아직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제가 전공이 네. 의학 계열 쪽이라서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전공이 시대 아유 전공이 또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제가 사실 고학력자를 보면 좀 말을 더듬는 습관이 생겨서요. 네, 치대생들은 그러면 취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치대생들이? 일단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는 직업적으로 보장이 되고 일반 문과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거나 막 이런 걸 보면은 좀 옆에서 봤을 때 기분이 어떤지. 일단 이제 3학년쯤 되면 다들 뭐 스펙을 쌓느라 인턴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은 준비를 하는 걸 보면 요즘 대한민국 현실상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곤 해요. 안녕하세요. SBS 김동완 해설위원님 만나 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올해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희 선수들이 더 좋은 무대, 더 좋은 이 클럽에서 좀 뛰게끔 만들어 보는 게 목표죠. 지금 청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조언이 혹시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뭐 즐기면서 또 학습하고 거기에 대한 길이 뭐가 있을까 연구하다 보면 속도는 더디지만 갑자기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열정적으로 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